자, 여러분 쉬시면서 이제 내용들 쭉 다시 한번 훑어보셨죠? 내용들 쭉 훑어보시면서 요 시간에 다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 특성이론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과정이론, 성격 이론 중에 특성이론과 과정이론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얘기했고요. 앞 시간에 특성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특성이론은 성격을 단적 상태로 이해하려는 연구였다. 그리고 현재 어떤 종류의 성격 유형이나 어떤 유형, 특질의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에 관한 유형론과 특질론으로 나눈다. 라고 해서 이제 특성이론에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과정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74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과정이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제 과정이론은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특성이론에서는 당적으로 이러한 성격, 저러한 성격, 이러한 성격이 있는데 이러한 성격의 특징은 어떤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특성 이론이었다라면 과정이론은 성격의 형성 과정,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되고 이것이 생활하는데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그것들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과정이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과정이론에는 정신분석과 행동주의, 인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교육학과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심리학에서도 이제 많이 봤던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심리학 이론에서 이제 정신분석이나 행동주의, 인본주의에 대해서 접해본 분들도 계시고 안 접해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론들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자세히 살펴보기는 시간이 힘들고요. 우리 이렇게 정신건강론에서 이제 과정이론, 성격이론에서 이제 과정이론에서 설명하는 정신분석과 행동부의 인본주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무엇을 강조해요, 여러분? 무의식을 강조하죠. 대표적인 학자가 프로이드죠. 프로이드고 그 이후에 이제 융과 아들러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프로이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인터넷이나 이런 데 얼굴을 좀 찾아보면 좀 매섭게 생겼죠. 프로이드의 이러한 프로이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러한 정신분석이 모든 심리학의 이론에 이제 근간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는 참 이것이 과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프로이드의 이론에서 프로이드를 만나서 이제 융과 뭐 아들러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정신분석 쪽의 이론들을 만들어 갔지만 프로이드의 이론을 결과적으로는 프로이드와 결별해서 자신들의 이론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정신분석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분들 프로이드와 융과 아들러에 대해서 세 학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정신분석이라는 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무의식을 강조한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경험. 그래서 심리 결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심리 결정론이라는 것을 이제 반박을 해서 이제 프로이드에서 이제 분리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학자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심리 결정론과 이제 너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한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자신들만의 학문을 확립해 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꽤 그런 것들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일단 정신분석에서는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는 무의식과 어린 시절의 경험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정신분석이죠. 정신분석은 정신분석의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는 프로이드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자도 마찬가지고 무의식과 어린 시절의 경험들을 이제 강조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행동주의에서 이제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것이 있죠. 행동주의 안에서
행동주의에서도 이제 우리가 고전적인 것도 고전적인 그 행동주의 파블로프부터 시작해서 사회학습 이론 반두라까지 이제 좀 쭉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라는 거, 이것은 이제 그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사회학습 이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행동주의는 그 어떠한 행동이 따랐을 때 그것에 어떠한 그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반응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이제 행동주의 이론이다라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본주의는 개인이 주관적인 경험과 자기 실현을 강조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메슬로우가 있겠죠. 그리고 로저스가 대표적인 인본주의 학자라고, 심리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격 이론에서 과정 이론, 보면 특성 이론은 사람의 성격을 묘사하고 분류해 하는데 이제 유용하다 앞에서 살펴봤죠. 그리고 과정 이론은 뭐라고 했어요?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형성된 성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과정 이론이다. 그래서 특성 이론과 과정 이론은 어떤 것이다 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론에서 이제 그 심리학적인 그 과정 이론에서 우리는 정신분석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과 인본주의 이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것이다. 그래서 먼저 정신분석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정신역동, 정신분석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이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앞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프로이트는 의식 구조를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누죠.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 그런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어떤 것이죠? 단연 무의식이죠.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겉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겉으로 대답하시든지 속으로 대답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물을 때마다 여러분들 그냥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조금 더 덜 지루하지 않을까. 수업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진행되는 것이 참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수업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일단은 저 혼자만 얘기하는 수업이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로이드의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생활을 해요? 삶을 살아요? 우리가 의식하는 부분은 아주 매우 적다라고 이야기하죠. 프로이드는 의식하는 것은 거의 적고 그 의식과 무의식 산의 그 전의식에 이제 우리가 의식화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그 전의식 안에 이제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데서는 우리 식의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이제 무의식을 굉장히 강조한 것이 이제 그 프로이트의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성격 구조를 또 세 가지로 이야기했죠. 성격 구조는 원초와 자아, 초자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교재 여러분 74페이지 보시면 돼요. 74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이제 강의 같이 따라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초와 그 성격 구조를 자아와 초자아 이렇게 나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원초화라는 건 뭐예요? 원초화라는 건 거의 본능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본능. 우리는 그런데 본능으로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본능. 우리가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본능으로 살지는 않죠. 우리는 뭐로 살아가요? 자아로 살아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가치관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자아에 의해서 우리는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원초화인 이드는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현실과 접촉해서 살아가는 것은 자아다.
예, 자아를 에고라고 이야기하죠. 에고라고 이야기. 우리는 그래서 현실과 접촉해서 이 자아에 의해서 그 살아간다. 예, 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로 초자가 있죠. 초자는 뭐예요? 여러분? 사회적 규준,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틀, 그리고 그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양심, 우리가 이상적인 그 자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상화하는 도덕성, 이런 것들이 그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자아적인 이상적인 자아를 이제 우리는 초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상적인 자아만 가지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본능만을 가지고 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본능과 이 이상적인 자아, 초자 간의 갈등을 잘 중재하는 것이 자아이고요. 우리는 인간은 현실적으로 이 자아에 접촉해서 살아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에너지가 있죠. 에너지가 뭐예요? 심리성적 에너지는 리비도라고 이야기했죠. 에너지를 이제 그 리비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리비도가 뭐예요? 우리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발산하는 에너지의 모든 것들을 이제 심리성적 에너지의 모든 것들을 이제 프로이드는 리비도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요. 이 리비도가 심리성적 발달 단계 안에서 리비도가 어디에 그 기능에서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나누면서 그것을 5단계로 나눴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구강기고, 두 번째가 항문기, 그다음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성기기라고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리비도가 어느 부위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심리성적 발달 단계 5단계로 이렇게 나눈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먼저 구강기, 구강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이 구강기는 구강이니까 심리센터 리비도가 어디에 집중하는 시기일까요? 리비도가 입에 집중하는 시기이죠. 리비도가 이제 이것은 이제 0세에서 1세까지를 이제 구강기라고 이제 1세 중반 정도까지를 이제 구강기라고 이야기하고요. 모든 리비도가 이제 입에서 만족감을 얻었을 때,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가 엄마의 젖꼭지를 빠는 이러한 그런 거에 만족감을 느꼈을 때 성격 발달이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 입에 집중하는 시기고요. 물고, 빨고, 물고, 깨물고 이런 시기, 구강기 이런 거에 만족을 느껴야 성격이 너무 성격이 잘 발달할 수 있다. 이것이 너무 미흡해도 안 되고 결핍돼도 안 되고 이것이 너무나 과잉적으로 공급돼도 안 되는 적절한 시기를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항문기는 뭐예요? 리비도가 모든 리비도가 이제 항문에 집중하는 시기이죠. 리비도가 항문에 집중하는 시기이고요. 이 항문기에는 몇 살 정도일까요? 우리가 배변을 연습하는 시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배변을 내가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것을 배설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쾌감을 느끼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배변을 가릴 수 있는 이러한 시기. 그래서 이제 만 3세 정도까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항문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항문기 안에서 자신이 그러니까 이것이 항문기를 거치면서 배변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억압해서 이것을 막 혼내면서 가르치거나 아니면 이것을 너무나 이제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항문기에
그 고착이 올 수 있다 라고 그 이야기합니다. 남근기라는 것은 뭐예요? 남근기라는 것은 이제 그 리비도 리비도가 그 성기에 집중하는 시기이죠. 성기와 그 이성 부모. 그래서 그 이 남근기에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오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뭐예요? 거세 불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일렉트라 컴플렉스를 그 남근 선망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남근기가 중요한 시기이다 라고 이제 프로이드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건 뭐예요? 남자아이가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엄마가 너무 좋아. 엄마를 사랑하고 싶어. 엄마를 사랑해. 엄마를 소유하고 싶은데 어때요? 엄마 옆에는 건장한 아빠가 항상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빠에 대한 열등의식 내지는 이 아빠를 어떻게 제거해버리고 싶어. 그래서 엄마를 내가 독차지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아빠는. 그래서 자신이 그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남근에 대해서 이제 거세당할까봐 불안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을 느껴서 어때요? 아버지의 모습을 동일시하게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동일시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를 잘 통합해 나가는 시기다. 아버지의 모습을 자기 자신과 잘 통합해 나가는 시기가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체성의 문제,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이 남근기에 좀 확립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시기다라고 이제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단계에서는 남근기를 굉장히 중요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일렉트라 컴플렉스는 이제 그 반대로 여아가 이제 엄마에게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 그래서 그것을 일렉트라 컴플렉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엄마와 잘 동일시를 이루어가고 그 엄마와의 관계를 잘 통합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우리는 일렉트라 컴플렉스다. 이제 남근기에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이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일렉트라 컴플렉스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리비도가 막 그 활기를 띠다가 그 잠잠해지는 시기가 이제 잠복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잠복기가 돼서는 이 리비도가 이제 좀 수그러들고 이제 좀 잠잠해지는 그런 시기. 이렇게 돼서 이제 요 잠복기에는 이제 또래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이러한 그 시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 단계, 프로이드는 5단계로 얘기했고 마지막 생식기, 성기기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기기, 생식기 단계에서는 이제 어때요? 그 리비도가 이게 이성적인, 성적인 부분에서 막 활활 타오르는 시기죠. 그래서 이때는 이성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성관계 이런 것들을 그 향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이렇게 몰두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그 생식기이다, 성기기이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리 설정의 발달 단계를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 생식기, 성기기나 생식기, 생식기 등으로 이제 나눈다라고 이제 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어 기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욕구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도하게 그것이 불만족스럽거나 과도하게 만족스럽거나 이렇게 된다라면 이 단계가 제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내가 이를 그 단계에 그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이제 고착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고착되면 또 나타나는 성격들이 또 다양하게 있죠. 그런 성격들이 다양하게 있고, 단계마다 이제 그 단계가 고착됐을 때 나타나는 그 성격들이 쭉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충족이 쉬웠고, 충족이 쉬웠는데, 내가 이게, 단계로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고 좌절되고 어려움을 겪는다. 발달 단계로 넘어갈 때. 그랬을 때는, 그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퇴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퇴행이라는 것에 예를 들면, 퇴행이라는 것은 딱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죠. 아이가, 대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가, 동생을 봤어. 동생을 봤을 때, 뭔가 자기의 그런 단계적으로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의 성격이나 자기의 발달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갑자기 대소변을 잘 보던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퇴행이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거, 그거까지 이제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프로이드의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방어 기제가 있죠. 방어 기제. 방어 기제는 뭘까요, 여러분? 방어 기제. 예. 방어 기제는 뭘까요, 여러분들? 방어 기제는 어때요? 내가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제 막 초조하고 긴장되는 이러한 순간에 이러한 걸 느끼게 될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어떠한 형태를 취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는 이것을 방어 기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방어 기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방어 기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사용을 해요. 저도 사용을 하고 여러분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방어 기제라는 것이 적절하게 사용을 되면, 적절한 사용 범위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자신의 생활 영역에서 그런 것들은 사용하는 것은 이제 허락이 되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고 너무나 모든 삶 속에서 방어를 하려고 한다든지 방어 기제를 사용하려고 다양하게, 너무나 빈번하게 이런 것들을 빈번하고 다양하게 사용하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내 현실을 어떻게 해요?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현실에 대해서 자꾸 왜곡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곡되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자꾸 가식적이고 뭔가 다르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제 융의 이론에서 살펴보겠지만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론이 있죠. 이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이론인데요. 계속 내가 가식적인 상태로 계속 살게 되는 거죠. 방어 기제를 너무 빈번하게 사용하거나 한다면 현실을 왜곡시키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 숨기려고 하고 방어하려고만 하고 내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고 가식적인 내 모습을 보고 가면을 계속 쓰고 산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예,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성격장애 내지는 인격장애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해 두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방법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나 과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면서 이제 방어 기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방어 기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방어 기제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에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이제 방어 기제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방어 기제에서 억압, 합리화, 승화, 전위, 부정, 반동 형성,
투사, 퇴행. 참, 이게 사용했을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용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는, 이러한 방어 기제들도 있죠. 예를 들어 승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런 방어 기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다른 방어 기제들은 이제 너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정신적인 병적인 문제들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개념, 이런 방어 기제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볼 텐데요. 프로이트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시간이 너무 빨리 다 가버려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 힘드실 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가 가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쉬는 시간 동안에 이제 방어 기제 우리 교재에 나온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굉장히 좀 많은 내용들이죠. 여러분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자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인데 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쉬는 시간에 쭉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쉬었다가 방어 기제 간단하게 제가 하나하나 방어 기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이제 프로이트를 마치고 그다음 이론 아들러의 이론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는 동안에 요 부분들 방어 기제들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보시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